자, 두 번째 이제 2부죠, 2부. 천기누설 2탄 2부. 예, 지난 시간에 1부 녹화 1부 이제 보내드렸고 2부입니다. 자, 2부 1부에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뭐 그 엄청난 50년 반세기 이상 된 중견기업의 계열사 간 합병, 또 삼성그룹 계열사 간 합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준 가격, 그다음에 합병 비율일 텐데, 이거를 1개월, 일주일, 그날 종가를 더해서 3으로 나눈 그 가격으로 100% 그 시장 가격에 의존해서 기준 가격이 결정되고 합병 비율이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제가 약간 과장되게 초등학생이 아니라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유치원도 합병 가격, 기준 가격, 합병 비율을 구할 수 있다. 그런 합병 비율이 과연 문제가 없을까? 라고 제가 일부에서 좀 말씀을 올린 거죠. 더군다나 상장사 보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있는 거고, 또 일반 주주가 있잖아요. 대기업일 경우에는 일반 주주가 훨씬 더 많고, 일반 주주의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국민연금인 거고, 그죠? 그런데 이런 국민연금이 일반 주주들이 지배주주와는 이해관계가 합병에 있어서, 합병 같은 그런 큰 중요한 거래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죠. 다르죠. 그렇죠?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그런 대표적인 거래가 계열사 간 합병 아니겠습니까?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미국을 비롯한 그 선진국도 자본시장이 발달해 있는 나라는 이럴 때는 공정한 가격뿐만 아니라 공정한 절차까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다. 그래서 단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이해 충돌을 해소해야 된다는 거죠. 소액 일반 주주들의 뭐 5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고, 그렇죠? 자, 어떻게 보면은 그래야 공정한 그 절차와 이를 통해서 공정한 가격이 도출될 수 있다. 공정한 합병 가격이 도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 일반 주주 아니라 지배 주주가 일방적으로 의도하에서 이 시장 가격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시장 가격, 근데 그 시장 가격에 100% 의존하는 합병 가격은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날 뭐 그 PBR 0.2, 3, 뭐 0.6 이런 그 시장 가격으로 이 합병 비율을 한정할 게 아니라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업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한 공정한 가격, 적정한 가격, 이에 기반한 비율, 이게 나와야 공정한 그 경쟁이 될 수 있는 거고, 공정한 투자가 될 수 있는 거고, 딜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모여서 아주 그 시장이 쑥쑥쑥쑥, 네, 합리적으로 이렇게 정상화될 수 있는 거고, 이게 또 더 커지면 그런 경제, 공정한 사회, 공정한 나라,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우리는 안 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서 100% 시장 가격에 따라서 가격과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자, 1부에서 말씀드렸고, 2부에서는 그러면 그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그 공정한 절차와 가격의 입증은 회사한테 있다는 거죠. 이사회에 있어요. 이사가 그렇게 공정하게 진행을 하고 가격을 도출해서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를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열티, 충실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그래야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호된다는 거죠. 주비이보. 제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얘기했잖아요. 주비이보.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주비이보. 외우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사자성어. 자, 그런데 이런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 권한을
또 잘 이렇게 세팅을 해야 하잖아요. 세팅을. 그래야 이사들이 또 뭐 책임만 있으면 안 되고 권한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야지 이사들이 또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뭐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이사들의 책임과 역할, 권한을 세팅하는 그런 그 시스템, 장치,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커퍼릿 거버넌스나 부른다. 기업 지배 구조라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뭐 합병, 뭐 자진상폐, 뭐 지주회사 전환, 뭐 분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 주요 자본거래가 일반 주주하고 이렇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그런 결정을 하는 이사들이 공정함을 최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커퍼릿 거버넌스가 CG, 기업 지배 구조가 잘 정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정비가. 자, 그래서 그런 그 기업 지배 구조, 상장사 기업 지배 구조를 어떤 잘 아주 그 모범적으로 정비해라 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OECD 기업 지배 구조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정돼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이제 OECD 회원국이고, 그래서 이 OECD Principle of Corporate Governance, 네, OECD 기업 지배 구조 원칙이 제정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게 2015년 판인데 이게 최신판입니다. 제가 애써 이 한국재지가 만든 이 A4 용지를 제가 참 프린트 안 하려다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유일한 경제 TV 재미도 없는데 팍팍한데 뭐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한테 감사의 마음으로 제가 애써 프린트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자, 꽤 방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좀 와닿는 얘기도 많고 한 65페이지, 56페이지 이렇게 되는 양인데, 이게 2015년 판이 이제 최신판인데, 이게 맨 처음 나온 게 이제 1999년. 묘하게 우리나라가 이제 외환위기 직후에 이 OECD 기업 지배 구조 원칙이 제정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효력을 발휘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있는 거냐면, 사실 여기 그 OECD 회원국들은 이 기업 지배 구조 원칙을 따라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들 서명을 했어요. OECD 그 회원국, 그다음에 G20 그 정상회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당연히 대통령이 가서 이 OECD 그 프린시플 OECD 커퍼릿 그 거버넌스 원칙에 서명을 한 겁니다. 준수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서명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알아보면 한 연 2회 정도 이런 그 커미티, 거버넌스 커미티가 열려요. 거버넌스 회의가 열리는데, 이 우리나라 대표로 법무부, 금융위, 한국지배구조연구원 이렇게 세 기관의 대표가 참석을 합니다. 가서 발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어느 정도 이 모범 규준에 맞게 그 기업 거버넌스 그 가이드라인이 정비가 되고 있는지, 잘 따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서 회의 때 발표도 하고 해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이 상장사들을 그 둘러싼 커퍼릿 거버넌스 룰은, 규칙은, 원칙은 OECD가 권장하는, 그리고 대통령이 사인한 이런 원칙과 너무나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자, 주요 내용만 제가, 근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좀 잘 정비가 돼서 이사들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그 주비이보, 일반 주주와 지배 주주를 똑같이 그 지분만큼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그 정당한 몫을 보호해주는 이런 그 어떤 그 생태계가 작동이 될 때만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국민연금도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내가 상장사의 10% 주주면 그 상장사
상장사의 그 가치의 10%만큼을 내가 보호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죠? 내가 10% 주주면.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에도 상당히 어떤 좀 위헌의 소지가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주요 내용을 보면 참 이런 얘기 있습니다. 기업의 지배 구조는 주주의 권리 행사를 보호하고, 이게 이제 OECD 원칙이에요. 이를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하며 소수주주, 일반 주주죠. 소수주주와 외국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평등한 대우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평등한 대우. 비례적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주주권이 침해된 경우 모든 주주에게 효과적인 구제 수단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소수주주는, 일반 주주는 지배주주의 권한 남용 또는 이익 추구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이러한 지배주주 행위에는 직접적인 행위와 간접적인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소수주주는 효과적인 권리 구제 수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지배주주의 지위를 남용한 자기 거래는 금지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OECD 원칙인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대주주들이 소유와 경영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중견기업들 보면 거의 다. 그러니까 그 힘이 한쪽으로 또 확 쏠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어떤 지위의 남용 이런 것들이 좀 쉽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OECD는 이거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거죠. 이사는 완전한 정보, 신의, 상당한 주의를 바탕으로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행동해야 한다. 듀티 오브 로열티를 OECD 기업 지배구조 원칙에서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이 원칙은 이사의 선관 의무의 두 가지 핵심 요소다. 듀티 오브 케어, 그 다음에 듀티 오브 로열티. 우리나라는 듀티 오브 로열티가 빵점이다. 빵점. 자, 그래서 1년에 2번 그 대표 부처에서 기구에서 회의에 참석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장 두드러진 원칙이에요.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어떤 책임, 역할, 일반 주주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의 역할과 책임, 권한 이런 것들이 다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서 열심히 듣고 올 텐데, 그다음 문서를 가지고 올 텐데, 이게 이제 태평양을 건너면서 이게 그냥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합병 가격 결정의 어떤 스터디한 내용이 갑자기 그냥 이렇게 주제에서 모르게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역시 건너갈 때는 회의에 열심히 참석하고 하겠죠. 근데 이게 뭔가 알맹이가 있게 와야 되는데 동해를 건너고 서해를 건너면서 뭔가 이게 이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쓱 빠져버립니다. 자, 보세요. 듀티 오브 로열티는 충실의 의무, 이사의 충실의 의무는 주주의 평등 대우, 관계자 거래 모니터링, 그 다음에 이사에 대한 보수 결정,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OECD에서는 왜 굳이 이렇게 명시를 할까요? 왜 이거를 문서화해서 이렇게 해야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해야 OECD가 완전히 무슨 새로운 무슨 신세계가 열리고 무슨 그런 게 보장되는 건가요? 아니죠. 공정한 그런 어떤 시장, 공정한 시장이 지속 유지돼야만 지속 가능한 경제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전 세계의 어떤 시스템, 경제 시스템, 경제 활동이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다라는 그런 그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배주주, 일반주주가 있는데 공정하지 않아. 게임의 룰이. 말씀드렸잖아요. 사과 하나를 쪼개서 둘이서 나눠 갖는 이런 행위. 공정하지 않게 잘라. 그리고 누군가 먼저 가져가 버려. 그러면 그런 게임이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과를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판 자체가 깨진다. 이게 누적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런데 우리는 아쉽게도 지금도 뭐 이제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송도 일어나고 하는데 대체로 소수주주,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이 이거 너무 불공정하다 이런 그 이사회의 의사 결정이 뭐 상장 폐지 결정이 또는 합병 결정이 합병 비율이 좀 불공정하다, 불합리하다라고 이렇게 소송 가고 하면 대체로 깨집니다. 왜냐? 상법에서 법에서 우리는 다 이렇게 열거해야 하잖아요. 법에서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 충실해야 된다라고 했지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 충실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에 대한 충실의 의무는 논외다. 그건 뭐 법에서 정부에서 뭐 보호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게 누적돼서 지금 어떻게 된다? 대한민국의 코스피 시장 PBR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낮다. PBR이 가장 낮다는 건 뭐냐? 그만큼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 디스카운트되어 있다. 대외적으로 보면 국가 경쟁력이, 국제시장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담을 하나 이제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좀 잘하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인데 A사가 있어요. A사. 상장사죠. 아주 오래된 상장사예요. 한 4년 전에, 벌써 이제 작년 얘기니까 한 5년 돼갈 거예요. 주당 순자산 비율. 제가 PBR 얘기를 이제 요새 자주 하잖아요. 왜냐면은 요즘처럼 이렇게 막 쇼크가 왔잖아요. 이럴 때는 PBR 얘기가 좀 잘 먹힙니다. 물론 이제 PER도 제가 나중에 이제 얘기할 거예요. 케이스 들어가면서 뭐 할 텐데. PBR이 쭉 지켜봤는데 0.3? 0.3가 그랬대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싸다. 아파트로 치면 10억짜리 아파트인데 0.4. 4억에 살 수 있는 거야, 4억에. 10억짜리 아파트를 4억에.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아마 달러빚까지 내가지고 살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런데 그런 상장사가 대한민국에는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상장사 왜 안 살까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0.4이길래 너무 싸다. 매력적이야. 10억짜리 아파트를 4억에 살 수 있다니. 이거 뭐 막 하늘이 준 기회다 해가지고 샀어요. 꽤 샀답니다. 그런데 웬걸 4년이 지난 순간 그 회사의 PBR이 0.2를 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4에서 0.1을 깼으니까 4년이 지났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장기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래오래 4년 투자했다는 거는. 근데 그 기간 반토막이라는 거예요. 주가가. 반토막이 뭐예요? 3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제가 딱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수주주, 소액주주, 일반주주는 정말 장기 투자를 해도 개털이구나. 보호받지 못하는구나. 그런 한 단적인 장면이 아닐까. 이게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이제 계속 이제 막 여기저기 막 이제 뒤진 거예요. 진짜 상장사들 실제로 어떤가 봤더니 처참한 현실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량한 주식을 장기 투자했더니 계좌가 다 깡통나는 거예요. 계좌가 다. 왜? 이제 좀 아시겠죠? 느낌이 오시죠, 이제.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퇴직연금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그 투자를 늘리는 거 찬성. 단 전제 조건. 이렇게 주비이보. 그죠?
기업의 지배 구조가 OECD가 권장하는 그런 모범 가이드라인에 어느 정도는 부합하도록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가 정비가 되고, 그 속에서 일하는 이사들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그죠? 충실의 의무를 다해서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도 소액 주주도 소수 주주도 똑같이 가진 지분만큼 그 기업의 가치에 맞게 이익을 보호해 줘야 된다. 이런 전제가 성립돼야만이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우량한 주식들, 저평가된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글쎄요, 지금은 이제 한번 쇼크가 왔기 때문에 뭐 진짜 아주 그냥 뭐 바닥 지하 막 5층 10층까지 간 주식들은 좀 장기 투자하는 거는 뭐 지금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이제 들고 있으면 뭐 손실은 뭐 많이 안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정상화돼서, 근데 아직도 이런 그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가 지금 이 상태로 낙후돼 있다. 저는 장기 투자 뜯어 말릴 거예요. 하겠다는 분들은 그냥 단타만 쳐라, 이렇게 저는 그냥 치고 빠져라. 어차피 뭐 정부도 법도 법원도 상장사의 이사회도 여러분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국민연금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기관들, 지금 주식을 두고 있는 기관들 어떻게 해야 되냐? 숙명이에요, 숙명. 열심히 자기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국민연금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단추가 이제 쉐어드 코드잖아요.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해서, 아니 왜 배당 이거밖에 안 줘? 자사주 매입 충분히 할 만한데 안 하네? 이상하네? 합병을 하는데 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온당하지 않네? 절차도 공정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문제 제기를. 그래야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여론이 확산되고, 그러면서 지배구조가 이렇게 어느 정도 선진화되고 정상화되고, 선진화까지는 안 바라고 정상화까지만, 정상화까지만 되어도,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PBR은 1배 가겠죠. 1배. 이렇게 1배 가면 한 시가총액이 한 5, 600조 늘어날 것 같고, 남들처럼 한 1.5배 가면 1000조 이상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에 여기에 투자한 돈이 지금 120조, 130조인데 이게 200조 그 이상으로 불어나는 거죠. 그 이상으로 300조 막 이렇게. 그게 제가 볼 때는 뭐 꿈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여기저기 막 그 카페에다가 막 퍼날리게 해주시고, 링크 퍼날리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확산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디테일하게 뭐 사회이사를 어떻게 뽑고, 뭐 감사위원을 어떻게 하고, 뭐 임기를 어떻게 정하고, 뭐 3%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너무 디테일한 규제예요. 대원칙만 딱 아주 그 심플하게, 아주 그 시장 친화적으로, 상식적으로 딱 잘 정해놓으면 나머지 뭐 사회이사 임기를 꼭 6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회이사가 일을 잘하는데, 이사회 그 CEO 견제를 잘하고, 이사회에서 소신 있게 발언하고, 모든 주주들에게 잘 해야 된다. 임직원한테 잘해야 된다. 또 세금도 잘 내야 된다. 뭐 지역사회 기여를 잘해야 된다라고 소신 있게 발언하는 사회이사를 임기 2년으로 줄여야 돼요. 2년 되면 바꿔야 돼요. 그냥 의무적으로 지금처럼. 그렇게 법 만들어 놨잖아요, 제도를. 자꾸만 이제 막 그 가지가 막 더 처지는 거죠, 이게.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규제의 방향이다. 큰 원칙. 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2015년도에 제정된 OECD 기업 기별 구조 원칙, 모범 기준, 이것만 잘 공부해서 우리 상장사들이 잘 이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같이 좀 힘을 써야 되겠다.
얘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